윤소장입니다. 24년도 7월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월 말일날 촬영을 했다가 녹화가 잘못돼가지고 또 한번 재촬영을 하고 또 엊그저께 편집을 하려다 보니까 또 녹음이 또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다시 오늘이 8월 9일인데 오늘 또 다시 재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어저께죠. 어저께 그 88 대책이 나왔죠. 88 대책이 나와서 공급 확대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 또 트럼프 바이든 미국 대선 레이스 그 부분 쪽 7월 달에 이제 줍줍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죠. 그 동탄역 롯데캐슬 그 소식 전해드릴 거고 굉장히 심각한데 빌라 시장 윤석열 정부 88 대책에서도 이제 빌라 시장 전체가 이제 무너져 버려가지고 아파트 쪽 쏠림, 신규 아파트 쪽으로 쏠림이 심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식으로는 이제 부동산 중개업 사장님 분들 2년 전서부터 금리가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시장이 얼어붙고 부동산 시장 전체는 지금 뭐 신축 아파트 빼고는 굉장히 안 좋죠. 많이 안 좋습니다. 물건을 올리는 그런 카페에 제가 멤버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올리는 전국에서 올리는 물건들을 제가 이제 계속 받아서 보거든요. 또 세법, 금리, 또 환율 변화. 이번에 금리 부분에서는 일본이 갑자기 0.1%에서 0.25%로 올리는 바람에 미국의 주식시장 폭락하고 일본도 뭐 마이너스 12% 정도 폭락하고 우리나라도 폭락하고 8% 정도 대만도 그렇고 테크 기업들 다 폭락했죠. 그 부분 말씀드릴 거고 환율 그 일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고 그러다 보니까는 원화도 약간 강세로 돌아서고 달러가 약간 약세로 돌아서고 그 부분 유가 그 유가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 그 이란 그 대통령 취임 행사에 참가를 했던 헤즈볼라 보스를 미사일로 그냥 호텔 방 있는 데를 그냥 미사일로 쳐고 죽여버렸죠. 그 부분이 이제 유가는 어떻게 변할 건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이 폭락을 해서 먼저 그 미국의 대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바이든이 첫 TV 토론을 했습니다. 이제 TV 토론은 옛날 케네디 대통령이 TV 토론에서 스타가 돼가지고 열세를 극복하고 대통령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피살당했죠. 그런 역사가 있어서 TV 토론이 굉장히 첫 번째 TV 토론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바이든이 이제 그분이 고령임에서 이제 약간 그 인터뷰하시다 보면 너무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막 실수를 많이 하시니까 지지율이 뭐 트럼프하고 이제 너무 이제 낮아지고 이러니까 이제 바이든 교체하셔야 된다 이래가지고 해느니 마느니 했는데 극적으로 해리스 부통령이 바톤을 이어받아 갖고 따라잡고 거의 비등비등하게 지금 현 상황에 이렇게 됐고 트럼프는 그 사이에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전 세계 밉상이죠. 굉장히 싫어합니다. 전 세계 유럽도 굉장히 싫어하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트럼프하고는 우리가 선거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인들이 좋아하니까 트럼프가 처음에 대통령 될 때는 여론조사에서는 누군가 힐러리 국무장관 했던 그분이 굉장히 높았었죠. 그래서 트럼프가 뒤집었죠. 근데 또 이제 바이든이 뒤집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분들이 정책이 전 세계 경제를 쥐었다 폈다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해리스 그분이야 뭐 바이든 후반전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트럼프가 다시 되면 또 어떻게 변할까 이런 부분 또 뭐 걱정 많고 이렇게 저렇게 변한다고 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시스템 사회잖아요. 우리나라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한적인 사항들도 많이 있다. 정책의 연속성이 좀 있고 우리나라는 정권 바뀌면 싹 뒤집어 버리지만 한계죠. 이 나라의 한계고 어찌됐건 그런 상황이다. 다음은 동탄역 롯데캐슬 줍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295만 명 정도가 청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그 줍줍 청약 역사상 최고의 경쟁률이죠.
뭐 서울에 뭐 목동에도 하나 있었고, 저 서울 쪽에도 하나 있었고, 서울 어딘가요? 거기도 하나 있었고, 강남인가요? 그리고 이제 동탄역, 롯데캐슬이라는데, 여기 동탄역인데, 동탄2죠. 동탄1이 이쪽에 있고, 동탄2가 이쪽에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동탄은 이 동탄, 화성 동탄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동탄2, GTX, 또 SRT, 수서에서부터 GTX가 들어가고 개통을 했죠. 중간에 그 성남 판교하고 분당하고 사이에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위로는 구성역이 있고, 여기까지 개통을 했어요. 그리고 SRT는 수서에서 이제 쭉 내갖고, 부산도 가고, 다 갑니다. 그래서 동탄역이 굉장히 교통의 요지인데, 동탄역 바로 옆에 롯데백화점 밑에 주상복합, 한 900 몇 세대인데, 입주는 다 끝났고, 그래, 이제 제가 유튜브로 이제 올렸잖아요. 줍줍에 참가를 해보시라고. 근데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저도 했고, 제 주변 분들 다 했는데, 제 주변 분들은 안 됐습니다. 한 300만 분의 1. 인천시 인구가 300만 명이잖아요. 서서히 그 느낌 자체로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청약이라든지 줍줍이라든지 투자 쪽으로 심리가 개선이 되지 않았나. 이거를 기점으로 제가 그런 판단을 해봤어요. 이제 투자가 시작되고, 제 주변에서도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옛날에 하셨던 분들도 연락이 오고, 이런 느낌이다. 요 밑에 또 그 호수가 있어요. 동탄 호수역, 그 주변에 이제 아파트들도 보통 제가 알기로도 한, 84 기준으로 하면 거의 13억, 15억씩 갑니다. 요 아파트에서 또 나올 게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또 조그맣게 해가지고 유튜브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줍줍이 제가 기억하는 줍줍은 저는 뭐 이렇게 줍줍을 많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그렇게 당첨된 거는 거의 없었어요. 우리 옆에 호반 옆에 우미린 그거 같은 경우는 한 550개, 한 200세대 중에 550개 절반이 김현미 그때 국토부 장관이 계양 테크노밸리하고 대장지구 발표하는 바람에 내일 계약인데 오늘 발표를 했죠. 그래서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미계약분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모델하우스에 갔는데 한 350명 정도 모델하우스에 들어갔는데 제가 맨 마지막으로 됐어요. 감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손님들 많이 모시고 전국을 돌아다녀도 된 적이 없었는데 그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30분 정도 모시고 갔다고 했잖아요. 손님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다 된 거예요. 그 다음날까지 했다 그러더라고요. 어찌됐건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우미린을 갖고 있게 된 거고, 심리는 개선이 됐지만 결정적으로 이게 표면에 나타나는 게 이제 시장이 다시 되돌아가고 있구나, 아파트 시장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제가 7월 소식, 6월 소식 전할 때, 5월 소식 전할 때도 그랬지만, 이제 서울서부터 아파트 가격이 상승으로 돌아서고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인허가 건수들이 이제 한 30%가 적고 건축비가 폭등을 해가지고 지금 SOC 같은 경우는 중간에 건설사들이 정부한테 건축비를 더 인상해줘야 된다. 곳곳에서 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들도 건축비를 입찰가를 더 공사비를 더 올려줘야 된다. 이래서 다 멈춰선 데가 엄청 많아요. 계속 국가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예산을 따와갖고 공사를 하는데 중간에 둔촌주공처럼 공사비가 폭증을 해버렸잖아. 그럼 어떻게 그 사업을 마무리할 때까지는 공사비를 더 주는 수밖에 없죠. 저도 여기서 이 건축을 하면서 그런 한 1년 반, 2년 전에 이런 경우가 됐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서울서부터는 전세가 씨가 마르고 이러다 보니까 전세가 지금 임대차법이 4년 지났죠. 지금 갱신할 때죠. 그럼 4년이 지났기 때문에 마음대로 올릴 수 있죠, 집주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도 끝났으니까. 그런 상황이 굉장히 전세가 상승이, 근데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빨리 손봤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부랴부랴 손보려고 그러죠. 대통령실에서 임대차 2법, 또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 너무 차이가, 물가 폭등했는데, 이거 전세 가격도 오르죠. 집값 당연히 오르죠. 근데 떨어지니 뭐니, 공급이 많으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고 건설사들이 레버리지 때문에 은행 그 PF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돈이 안 돌죠. 그러다 보니까 딱 절단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을 시행을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 폭증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모여서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죠. 천정부지로 폭등을 시키는 건데 저는 폭등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걱정이 돼요. 전셋값 상승이 불러온 이서부터 이 공급 부족 이런 상태가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려온 그런 상태로 돼가고 있다. 어저께 8월 8일 날 정부에서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불이 났게 아침에 신문을 보고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그 사진 촬영을 해갖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는데 신문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린벨트 풀어갖고 한다 그러는데 저기 그 수서 옆에 세곡동, 내곡동 옛날에 양재에서 성남으로 가다 보면 그 길, 그 도로 세곡동, 내곡동 이쪽으로 가는 길 그때 옛날에 그 양계장 엄청 많아 저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있는데 거기가 문둥이 환자들 문둥병 있는 그런 촌이 있었죠. 옛날에 지방에도 있고 지금 그분들은 뭐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서울 주변에 그런 한센병이라 그러나요? 그런 분들 집단 거주지. 그래서 그분들이 생산하는 달걀 이렇게 먹고 이랬었는데 그게 그쪽에 있었습니다. 양재에서 가다 보면 오른쪽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었고 그런 이제 도시가 이제 확장이 되면서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확장이 되면서 다 외부로 이전을 하고 수지에도 있었죠. 수지에도 그래 고기동 쪽에 옛날에 그 피부과 유명한 그 피부과도 고기동 지금 수지 위에 그래서 공급 확대 어저께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린벨트 풀어갖고 한다 그러는데 이제 그린벨트도 별로 없는데 자꾸 풀어갖고 한다 그러는데 이 사업도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5년, 10년 걸릴 사업이라고. 빨라야 5년, 앞으로 10년. 이제 다음 정권에나 이제 이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급 확대를 한다. 이미 늦었죠. 뭐, 한 2년 동안 지금 이 정부는 뭐, 갑자기 미국에서 금리를 상승시키니까, 이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다 죽었죠. 그런 상황이어서 또 이제, 그린벨트 풀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 속도를 좀 이제 절차를 좀 통합하고, 완화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 속도를 많이 내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서울 25개 구가 나오고 있는데, 그린벨트는 강남 쪽하고, 강북 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강북 쪽보다는 강남 쪽에 수요가 내곡동, 세곡동처럼 수요가 많지 않을까. 이게 공공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률도 굉장히 셀 거다. 근데 지금 지금 기사에서 보신 것 같이 조합 설립 절차를 완화해주고 또 절차도 단축해주고 또 이제 용적률을 많이 줘서 층수를 높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재건축 부담금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쪽에 발표를 했다는 것 자체는 공급이 없다는 얘기죠. 공급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발표까지 하는 거고 부랴부랴. 그래서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43만 가구를 공급한다는데 지금은 서울 수도권 시장하고 지방 시장하고 양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경부 라인을 빼고는 지방 쪽은 인구 감소나 이런 공급 물량이 많아서 또 미분양이 많아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안 살아났고 지금 양극화돼 있는 상태에서 서울과 수도권만 이렇게 신축 공급 아파트들만 이렇게 수요가 많고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이라는 게 아파트 그냥 아무 땅에다가 그냥 건축해가지고 지어가지고 그냥 바로 분양하고 이런 게 아니고 사업 고시서부터 여러 가지 절차를 저희 부동산 사장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6개월, 1년씩 해가지고 이런 보통 한 1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급 계획은
지금 입주할 수 있는 거는 옛날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현미 그 국토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때 초기 때 발표했던 3기 신도시, 그게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거 분양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절차가 늘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복잡해진 거죠. 분양가는 비싸지고. 그거서부터 지금 빨리빨리 챙겨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지금 10년 뒤의 일이란 말이에요. GTX처럼. 다음은 그 빌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신규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한 거는, 우리가 빌라 시장이 전세 사기로 인해서 그 갑자기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빌라를 뭐 100몇 채씩 갖고 있어, 1000채씩, 2000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세 사기범이 돼버린 거죠. 그분들 뿐만이 아니고 PF 대출 이렇게 갖고 시행하는 사람들, 건축사들, 건축회사들 다 안 좋은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시장이 그 갑자기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런 병폐가 이렇게 나타난 건데, 그 전멸한 빌라 시장 때문에 부동산 수요가, 빌라는 아파트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억 정도 되는 가격을 가지고 전세를 들어가고 대출을 일으키고 또 매매도 하고 이러면서 모으고 이래가지고 이제 아파트 시장으로 이제 오는데, 대부분이 그게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전멸을 해버린, 거의 전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수요가 나란히 그 아파트 시장으로 옮겨오다 보니까 아파트는 더 이제 어저께 이제 나온 정부 조치가 빌라하고 오피스텔 그 서울에 있는 그 LH에서 무제한 그냥 그 매입하겠다. 그래서 전월세를 잡겠다. 요거는 좀 자세히 좀 뜯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서울서부터 빌라 시장이 무시를 못합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30만 가구 정도로 제가 그 아파트 지어진 것만 뭐 오래된 아파트서부터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빌라 시장 더 크죠, 아파트 시장보다는.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그래도 아파트는 가격이 높은 뭐 10억 이상에 형성돼 있고, 빌라는 대부분 뭐 한 5억대 정도에서 형성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것 중에는 그래도 가장 실효성 있는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빌라 시장이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저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수도권의 그 신규 택지개발지구 신도시만 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좀 봐야 된다. 하지만 조치가 좀 잘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공인중개사 저처럼 우리 부동산 사장님들이, 제가 카페에도 전국에 한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는 카페에 가입돼 멤버로 있어가지고, 전국에서 매물 올리는 것도 뭐 전원주택서부터 서울의 뭐 강남 아파트서부터 강남의 빌딩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면은 저도 이제 그 유튜브 촬영해갖고 뭐 쇼츠에도 올리고 이러는데, 그런 그 멤버로 돼 있고 해서 전국의 시장들을 제가 다 그 소식을 접하는 거의 이제 그런 사람인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가장 타격을 받은 그 직업 중에 하나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세요. 그래서 폐업도 많고, 부동산 사무실 내놨는데 지금 나가지도 않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본인의 돈으로 메꾸고 있는 그런 사장님들도 많고, 또 투잡 뛰시는 남자 사장님들도 제가 많이 봤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찌됐든 이쪽 화성에 와갖고 이런 조그맣게 일을 하면서 여기서 뭐 몸도 좀 안 좋으니까 요양 겸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서부터는 조금 이제 시장을 더 크게 보고 옛날처럼 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사장님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해가 뜨는데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검단신도시에도 어마어마하게 부동산 사장님들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폐업하시는 분도 많고, 좋은 데만 좋고 안 좋은 데는 거의 안 좋다. 지금 뭐 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조금 힘을 내시고,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
지금 당장은 그러진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한 5년 전서부터는 투자 쪽으로 일을 계속 조금이라도 하는 이유가 그래서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주식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토지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상속세 증여세율이 인하가 됐고 요율 변경이 된 거죠.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종부세 부분도 많이 이제 다운이 됐고, 그 문재인 정부 때 26번의 규제를 되돌리려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국회 입법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 상태고. 그래서 세금이 많이 세수 펑크가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왜 56조가 뭐 양도세에서 남았느니 뭐 했느니 그거 남은 거 나중에 경기라는 게 순환하는 거다 보니까 마이너스 됐을 때가 있다. 그때 써야 된다 그랬는데 그 돈을 지금 뭐 한 40몇 조, 60몇 조가 세수가 1년에 빵꾸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번에 발표를 한 게 내수를 좀 진작시켜야 되는데 내수, 투자, 고용, 소비 이쪽 부분에서 소비 쪽에서 내수가 안 살아나고 있어서 경제에 걸림돌이 됩니다. 이게 수출이 된다 그러는데 지금 그게 내수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세히 뜯어보면은 일시적인 그런 그 효과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수가 안 정부는 딜레마인 것 같아요. 내수가 살아나야 되는데 도저히 부동산은 직간접적으로 80%가 내수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안 살아날 수는 없는데 또 갑자기 이제 대출 규제 해가지고 아파트를 좀 누르려고 하는 그런 저기도 있고 근데 이제 심리가 개선이 돼버렸기 때문에 막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제 항상 여기다가 두려고 하는데 정부는 눌러도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심리가 안 좋아서 정부가 받쳐줘도 푹 떨어지고 근데 떨어지고 지금 이제 반등해가지고 사정권 안에 들어와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부동산은 이제 후행 지표잖아요. 뭐 주식이나 이런 거는 다 선행 지표고 그래서 부동산 고용은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주식이 안 좋아지고 한두 번씩 망가진다는 얘기는 이런 타이밍이 지나고 나면 자금들도 부동산 쪽으로 이제 부동산이 서서히 기지개를 펴는 타이밍 지금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가다가 이제 뭐 우리가 주식이 계속 올라가지는 않고 폭등했다가도 조정이 오고 폭등했다가도 조정이 오지만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추세. 부동산 우리 아파트도 정부의 대출 규제 부분에서 그런 약간의 주춤거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금리 부분은 아직까지도 뭐 기준금리는 미국의 페드도 그렇고 그 FOMC 이번에 회의가 있었죠. 9월 달에는 한번 뭐 25포인트 인하를 한다 이런 얘기는 해놨는데 조건들을 보면 그때 가봐야지 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7월 달 선거 앞두고는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그때 가면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금리 인하 못할 수도 있다. 결국에는 돈을 계속 풀다 보면 내년에는 인플레가 와서 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부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권당 바이든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 부분이 맞을 수도 있다. 9월 달에 FOMC가 있는데 그 전에 아마 잭슨홀 미팅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5월 달, 4월 달에 금리 인하 했었어야 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타이밍 놓친 거야, 이 사람들. 미국 페드도 그렇고 한국 금통위도 그렇고 이 공무원들의 한계, 선제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정책은 타이밍인데 그거를 잡기가 쉽지가 않죠. 이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그런 걸 또 반복해죠. 그래서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팍 인하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올 수도 있죠. 그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금리 부분에서는 이제 일본이 금리를 0.1%에서 0.25%로 올리는 바람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미국 주식 시장을 강탈을 했고 채권 시장도 그렇고 또
뭐 고용,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고용 부분에서 조금 안 좋은 그 데이터가 나온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폭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그 오늘 이제 거의 이제 뭐 다시 많이 오르고 나스닥도 오르고 또 S&P도 많이 오르고 그렇더라고요. 그 제자리를 찾아간다. 일시적인 거였다. 월요일 날, 엊그저께 월요일 날 주식을 많이 샀었어야 된다. 계속 이제 그 이후에는 그 주식이 오르더라고요. 저도 뭐 들어가 있으니까 사지는 못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주식을 제가, 큰 금액을 산 거는 아니고 샀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추세가 있고,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그렇게 폭락이 오면, 피터 린치가 그랬잖아요. 하락장을 즐겨라. 하락장이 좋은 거다. 폭락장이 더 좋다. 예, 피터 린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환율이 출렁였습니다. 그 일본의 그 BOJ 엔화나 원화가 강세가 됐고, 달러가 약세로 됐었죠. 잠깐 동안. 예, 그 미국의 일본의 금리 인상이 전 세계를 조금 공포로 몰아넣었는데, 한 2, 3일 만에 그게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 원인도 디지털 시대니까 팍 폭락을 하고, 또 살아나는 것도 디지털 시대니까 빨라. 옛날에는 이제 늦었다면, 길어졌다면 지금은 빠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많이 하락을 했어요. 뭐 7만 달러 이렇게 하던 게 5만 4천 달러까지인가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조금 이제 상승 쪽으로 5만 9천 달러, 6만 달러 가까이 비트코인도 그렇게 됐고, 또 이제 금값도 약간 출렁이다가 다시 이제 금값도 상승 쪽으로 바뀌었고, 유가는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그 부분에 긴장이 이제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그래서, 안에 각국의, 그 동포들, 와 있는 각국 국민들은 다 빠져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유가가 조금 출렁일 수도 있다.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주식시장, 채권시장은 그렇게 이제 저기가 됐고, 지금 상황은 작년 겨울까지 그냥 폭풍우가 몰아치는 한겨울 들판에 홀로 서 있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는 아니다. 온기가 돌고 있고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다. 경제는 심리니까. 그래서 많은 그 대기 자금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 옆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언제든지 이제 들어온다. 그 자금들이. 엊그저께 줍줍 동탄역 그거에서 다 나왔잖아요. 3기 신도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한강 위쪽으로는 창릉, 고양시 창릉,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검단 옆에 있는 계양 테크노밸리, 부천 대장지구. 계양 테크노밸리는 인천 계양구, 부천 대장지구는 부천시. 또 제가 옛날에 있던 여기 시흥 광명 테크노밸리 7만 세대, 여기 인천 계양하고 부천 대장하고도 한 3만 세대 되죠, 합치면. 그 다음에 교산지구, 저 하남 쪽 가는데 송파 위례 신도시 밑에 안쪽으로 있는 교산. 그 다음에 남양주 왕숙 그쪽 강북은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경부 라인 쪽으로는 이제 의왕신도시 수원 성균관대학교 위에 있는 화성에 여기 있는데 위에도 있어요. 송산 그린시티 25년 출발로 돼 있어요. 거기도 갯벌 안에다가 이제 신도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화성 봉담 2 효행지구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수원 군비행장 수원역 바로 밑에 세류역 활주로 전시 활주로 옆에 화성 진안지구 거기도 한 2만 9천 세대인가 되고. 그래서 강남 쪽으로는 그렇게 있습니다. 3기 신도시를 이제 노려봐야 된다. 아파트 신축 공급되는 이런 거는 지금 발표된 데가 뭐 서울에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해제하고 세곡동 세곡지구죠, 지구. 그런
되는 유주택자는 못 들어가죠. 경쟁률도 치열해지고 거의 뭐 이제 임대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렇고 신도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노려볼 만한다 1주택자들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